아이가 자꾸 우는 모습을 보여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럴 때마다 너 힘들구나. 너 아직 아니구나. 이 과정이 아직은 아니구나 해서 그렇게 부모님 스스로가 판단 내려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쉬운 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나아가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거는요, 아이를 제대로 도와주는 경우가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저도 글쓰기 수업 하다 보면은 아이가 아직 이 단계까지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하는데 그거를 왜 부모님께서 판단을 내려요? 저 또한 아이와 수업을 해 나가잖아요. 같이 대화를 해 나가고 같이 글을 정리해 보고 아이가 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잘해 나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그냥 쉽게 쉬운 버전으로 즐겁게 놀게 하는 게 아니라 쉬우면은 놀이죠. 더 잘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이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아이인데 부모님께서 아이가 여기까지는 좀 무리인 듯 싶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니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 쓰는 과정, 이렇게 자꾸 글 쓰는 과정 힘들다, 싫다. 아이의 판단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글쓰기 수업 친구들과 같이 해 나가는데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하기 싫은 상황. 우리 부모님들도 하기 싫은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기해요. 버릇처럼. 엄마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돼? 오늘만 제발 하루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렇구나. 오늘은 좀 쉬어줘야 되겠구나. 요게 아니라요. 너 계속 해나가기로 했잖아. 이 시간만큼은 글 써나가는 시간이야. 그럼 해야지. 책임져야지. 끝까지 해나가는 그 힘을 길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너무 귀찮다. 머리 쓰는 과정이 귀찮다. 써나가는 과정이 너무 싫다. 그러한 이유로 꾀를 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두고 편한 쪽, 쉬운 쪽으로 나갈까를 꾀를 부리면서 엄마를 설득해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가끔 부모님들이 아직은 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실력을 쌓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실력이 안 되니까 같이 해 나가면서 쌓아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처럼 20명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1대1, 2대1, 3대1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그 친구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쌓아서 오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어디서 배우고 오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실력을 갖추고 오겠다는 얘기인 거죠? 안 되더라도 부딪히면서 해나가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수준이 아이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레벨의 수준이 전혀 아닌데 같이 해나가고 있잖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정리해 나가고 충분히 잘해 나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리해 나가는데 단순히 그냥 쓰기 과정이 많으니까 귀찮아서 글쓰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우들, 글씨가 엉망이다. 좀 제대로 써보자. 깔끔하게 써보자. 다시 지워서 다시 써. 이럴 경우에 이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것이죠. 안 되겠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한순간에 그 기분에 오늘 글을 너무 많이 써서 싫어. 그동안에는 뭐 발표하기도 잘하고 글쓰기도 잘해 나가다가 한순간의 마음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잖아요. 지금의 나의 수준보다 나아가기 위함이지 그 수준에 맞춰서 단지 손뼉 쳐주면서 잘한다 박수 쳐주기 위해서 글 써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배우러 온 자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거든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 선생님은 알고 있다. 이미 너의 실력을 솔직하게 드러내라. 너는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나는 도대체 어느 부분을 잘 못해 나가고 있는지, 왜 이게 잘 안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잘 써나가는 아이들의 특징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겨운 가정 앞에서 포기하고 회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못하는 거, 못 쓰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나의 수준을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풀고 선생님 앞에서 풀어내고 그리고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높게 높게 날개를 달고 달려나가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힘들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핑계인 경우가 많다. 우리 엄마 통하네? 이렇게 말했더니 통하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습관이 됩니다. 단지 글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막 울먹울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도 그렇고 아마 부모님 앞에서는 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앞에서 막 울먹울먹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걸 왜 또 써야 돼요?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하면은 또 막 기분 나빠하면서 지우개 팍팍 물고 글씨 막 힘줘서 쓰고 기분 나쁨을 막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수록 그래도 소용없어. 그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왜 울어? 힘들었구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는 아이의 깨에 걸려 들어가는 꼴이에요. 아, 이렇게 하니까 통하네? 계속 그 수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통하잖아요. 너 왜 울어? 그런 행동들이 소용없는 행동임을 보여주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이의 변화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나가야 하는 거야. 우는 게 아니라 이것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이겨내보자. 이야기를 하고 학부모님 같은 경우도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더 채찍질하고 격려해 나가는 그런 학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이가 바뀌어요. 제가 그런 경우들을 워낙 많이 봐왔거든요. 울면서 싫다, 하기 싫다 했던 친구들. 그런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정말 잘해 나가는 친구들이거든요. 이해력도 높고 선생님 설명해주면 바로바로 이해하고 잘해 나가는 친구들인데 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부모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한테 이제 통하는 경우 그만두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 해오고 있다. 지금 어려운 단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럴 때마다 좀 쉬어가자. 그래? 그럼 쉬운 쪽으로 돌아서 가자가 아니라 계속 채찍질하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한다. 부모님께서 단호하게 나갔을 때 아이가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다. 해서 그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해서 정말 그렇게 이제 집에서도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수업 시간부터 아이가 달라집니다. 선생님도 통하지 않고 엄마도 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야단맞잖아요.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해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눈빛부터가 달라요. 같이 수업을 하는데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깔끔하게 써 나가야겠구나. 잘 써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가짐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 쓰는 힘을 키워나가면은 이게 단순히 글쓰기 능력만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내심도 기를 수 있고요. 끈기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써 나가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노력 또한 같이 이어져야 한다. 이 말씀 다시 강조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